서울타임즈쇼 2023년 3월 25일 일요일 3월 연준 전망 적중. 한국은행들은 CFR, VOA, 성계영, 세운영, 원희룡, 한동훈, 태용호, 김기현, 김태우, 김성한, 젊은시가 아침한개, 학생소리, 김길선, 김수경, 김경률, 김현석, 깃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기본소득제는 원래 이렇게 경제에 들어가야 되지만 GTP4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항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OA, 바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깃불,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방구석과학, 자유시장, 벤사피로, 김단태, 이런 경제 카테고리고요. 자,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5년에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근데 또 이제 외환위기 때 삼성이 또 이렇게 큰 안목으로 또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 이건 경제발전에 한국의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삼성 이건희가 이 회장이 큰 역할을 했군요. 시민단체 요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반쪽 노면 파시오 정권 시절에 이제 뭐 이랬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핵융합 이 연구소를 이렇게 소장을 갈아치웠다면서 핵융합을 지원을 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좌우익 파시오 시민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업적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만약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다면 침묵했을 겁니다. 좌익 파시오 반쪽노면 무능부패했던 면장감도 안 됐던 이놈이 만약에 했다면 쌍수를 들어 아무리 반쪽노면이 깽판치더라도 옹호했을 것입니다. 이 한국핵융합연구원 요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통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디아다 왔어요. 저 디아블로 좋아합니다. 오픈 베타 무료예요. 인드라와 나타샤가 상당히 합의점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유일하게 유일한 거 아니네. 몇 가지의 합의점이 도달한 것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입니다. 우리 디아블로 부부예요. 부부가 디아블로 부부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미쳐 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디아블로, 디아 해야죠. 디아 하겠습니다. 디아, 추억의 디아. 디아, 2까지는 했는데, 디아블로 2가 나왔고, 하다가, 좀 이상해. 블리자드답지 않게 막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레이저 핵융합 성과의 의미, 이런 것들. 안될과학에서도 잘 얘기했죠. 정혜경 책임연구원 정책전략부 이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깃불. 이 깃불은 실험 정신이 충만한 어떤 벤처 유튜브죠. 벤처 유튜브. 실험 정신 남들이 갖다 버릴 만한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깃불 같은 유튜버들을 인드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근래에 어떠한 자금 지원이 굉장히 마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깃불 같은데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 성수동에 있어요. 현대에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현대가 있잖아 거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안 될 가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예, 요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암흑에너지, 블랙홀, 호킹 복사, 이런 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 정도는 이제 호킹 복사, 암흑에너지, 블랙홀, 이 정도도 이제 상식으로, 인터스텔라 떠오르시죠? 보시면 되고, 나 100년 만에 밝혀낸 태양계 구행성 존재의 가능성, 왜 명왕성이 탈락했고 제9행성을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의 예산과 정치적 의도가 약간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 우주론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어쨌든 팩트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석 과학.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인공지능 바드 챗 GTP보다 훨씬 신중, 구글에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챗 GTP 김단태 업그레이드. 뭐 업그레이드가 뭐 어떻게 됐냐, 그냥 지금 오픈용으로는 무료 오픈용은 이제 그냥 텍스트 용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예전에는 그 질문이 인드라처럼 굉장히 많이 하면 에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긴 질문을 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나 이제 이건 무료판이고, 이제 뭔가 이렇게 돈 되는 판은, 한정판은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얘기한 적 있죠. 이제 챗 GTP가 이제 네이버가 했던 검색, 구글이 했던 검색 시장을 그냥 잡아먹는다. 맨 처음에 한국에서 싸이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이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가 할 때 이제 검색 시장 장악해가지고 한국 1위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챗 GTP가 나와가지고 가장 긴장해야 될 어떤 데는, 일단 속으로 긴장하든 겉으로 긴장하든 네이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미카엘님께서, 이쪽 AI 전문가이신 미카엘님께서도 잘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은 웹 브라우저까지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용 챗 GTP 전용 CPU까지, 그래픽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뭐 이렇게 그래픽 전용 CPU, 뭐 CPU가 만능이면 좋겠지만 어느 특정 분야에 특화된 그런 어떤 CP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CPU,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챗GPT에 걸맞는 어떤 웹브라우저,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이미 MS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막 좀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에서도 유튜브 영상 보시면 여러분 앞에 추천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천하통일 어느 것이 독점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독점은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유시장 자본경제 원칙은요, 독점을 반대합니다. 자유시장 자본경제를 위해서죠. 무슨 허구적인 논리, 이미 구닥다리, 검증이 끝난 쓰레기 이론인 막스웰인지가 아니라, 자유시장 자본경제에서 독점은 자유시장과 자본경제를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MS의 계열사야 오픈AI가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이 오픈AI의 공동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따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픈AI하고 MS 입장체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코인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분화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크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겠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뭐 메타도 여기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 저는 어느 어떤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국유본이 유통자본이 바라지는 않는다. 양자 컴퓨팅도 구글과 그 IBM이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이 챗GPT 시장도 특정한 업체가 독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지금까지 게임 게임으로 치면 NPC가 정해진 말만 어떤 우리가 질문해도 야 밥 먹었니? 해도 저는 NPC입니다. 밥 먹었다 하고 마트에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챗GPT는 밥 먹었냐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삼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그냥 그러나 정확하진 않죠.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아세요? 라고 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잘합니다 라고 오답을 내리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태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사피로 좋아하죠. 돈만 주면 다 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돈만 주면 다 되는 게 반쪽정원이고 문좀비고 쥐명이 이런 애들이지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자본주의를 싫어하죠. 자본주의 반대한다면서 왜 반대하겠어요? 자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자본주의 개념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기는 자본주의의 반대 길로 가겠다는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이겠죠. 근사피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소득제가 인들아 김종화표 기본소득제가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지금 어떤 특정한 어떤 좌익파시 성향의 노동 근로자가 임금을 독점하면서 다른 청년들의 일자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파쇼적인 방식으로 지 아들까지 고용승계를 하는 고용승계 방식은 완전히 농노제 기반의 파쇼적 사고 발생이거든요. 그런 어떤 저는 그런 것들은 처형시켜야 된다고 해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해요. 사형감이다. 저는 사형에 반대하지만 무기징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일자리가 안 그래도 없는데 그러한 것을 특권화시키는 100년 전 조선제의 양반택처럼 오늘날 좌익파시오 근로자 일부들이 그런 4050 꼴통들이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인들은 분노하고 있죠. 아재들이 좋아해요. 옛날 왜 테트리스 게임 같은 거 제비우스 여러분도 모르죠? 제비우스 인들아 제비우스 하다가 유기장학 당했잖아 10대 때 전자력실에서 제비우스 10만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교회 단속 나왔던 걸려가지고 인들아 일주일 유기장학 당했잖아요. 제비우스 테트리스는 오락실에 쌓아놨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께서 좋은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하고 자원을 획득해내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음. 우리는 ML 시스템이 완벽히 인간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이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게 원문이고요. 이거를 고스란히 그 AI 챗GPT에게 질문했더니 근데 이분 주장은 이렇게 요 빨간 게 이제 이분 주장이고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독점 얘기 그리고 이제 오픈AI와 MS가 규제를 이야기하는 이면에 세 다리 걷어차기라는 시각도 있다. 구글 대 MS AI 전쟁 이렇게 해줘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챗GPT에게 물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응책을 질문했더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자신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영화 같은 거라든가 SF 소설의 이러한 어떠한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영화나 SF 소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로봇 삼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어떤 챗GPT의 장점이 바로 이런 자율성이거든요. 이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가 굉장한 난제예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죠. 한편에서는 해킹의 위험이 있단 말이야. 다른 한편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돼야 상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핵융합도 그렇죠. 핵에너지도 굉장히 화석연료보다 쓰임새가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어디 이렇게 이랬을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 균형적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막 GDP 반대, 러다이트 운동, 핵 반대, 러다이트 운동, 해킹 반대, 이런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관점에서 양쪽, 이런 건 로자 루셈부르가 말을 잘했는데, 양쪽 끝에서 타오르는, 양초의 양쪽 끝에서 타오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지 보다 세상을,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태 이슈를 잘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 VOA에서 인드라 하도 ZTP 하니까 사람인데 사람 아닌 기회인가 위협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슈 자체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어떠한 기회와 위협 사이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기회가 바로 찬스다 이거죠. 이 찬스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이 안전에 대한 문제, 이 안전의 문제와 찬스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챗GPT로 가장 긴장해야 할 것은 학교다. 사실 뭐 저도 그런 이전 상상했어요. 야, 왜 학교 다닐 필요가 있나? 챗GPT하게 학습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상상가치로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본 소재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안보, 외교, 정치. 고무장갑 없이, 이게 좀 봄철이어서요. 이 고무장갑 없이 인드라가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제를 쓰면서 고무장갑 없이 하거든요. 고무장갑을 싫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봄부터 여름 사이, 가을은 또 안 그러는데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이 손가락이 너무 가려워요. 지금 너무 가렵네. 자, 안보, 외교, 정치, CFR, VOA, 성료랑 김길선, 세운영, 원희룡, 한동훈, 민주주의 정상회의, 김성한, 김기현, 김수경, 아침한개, 김태우, 버티버, 학생소리, 젊은시각, 김경률, 바라신. 김길선 누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및 육성자료. 또 이런 게. 김덕홍이라는 분은 이제 그 황정엽 선생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이고요. 뭐 이거야,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첨언할 필요가 없죠. 이걸 인드라도 이 사진 많이 인용했던 사진이죠. 두 분 다 암살당하셨죠. 운명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케네디, 미국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참고하시고요.
40대 대통령. 그 다음에 강서구 버티버. 인디라가 또 채TTP 하니까 김태우 또 강서청장께서 야 버티버한테 야 채TTP로 한번 뭐 하나 만들어봐 하면서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렇고요. 삼행시 쓰려니까 강강강 서서서 이게 이제 채TTP 수준이구나.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렬형 VOA 인권 결의안 공동제하고 문전비 때 파쇼 정권 때 트럼프 때는 이런 거 안 했죠. 트럼프나 반쪽압에 문전비 이 세상의 바퀴벌레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북한 ICBM 우려 없다. 푸틴은 뭐 북한 마약 생산 뭐 중국 저쪽이야. 큰 뉴스는 아니고 이번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그 어떤 비밀 자료가 해제됐죠. 거기에 푸딩이 이때는 또 푸틴이라고 해야죠. 맞는 말 했으니까 북한에서 대량 마약 생산을 하고 있다. 우려스럽다. 나쁜 마약. 인드라가 북한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홍대 같은데 동남아시아 경유해가지고 홍대 같은데 뿌려지고 있다. 북한 마약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러 밀착 승자는 결국 중국, 러시아 대중 의존 점점 깊어질 것 뭐 이런 뉴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CFR에서는 이런 기사를 올렸죠. 중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시진핑의 근육 메시지를 읽는 것. 그래서 중국이 손쉬운 돈, 부동산 국가 주도에 투자 의존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중위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보통 옛날에는 이 중위권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개발도상국? 그래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중소득 한정에 빠질 수 있어 진정한 현대적이고 생산적인 경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초대형 일본이나 한국이 되겠다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영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민주주의 국가인 옛소련과 유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재밌죠? 인드라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중로가 밀착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관점을 짧게 이야기한다면 일단 이러한 중로가 계속될수록 러시아가 중국에 예속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렇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점을 지금 국제유통자본이 노리고 있나. 1대1로 기억나십니까? 중국이 1대1로. 중국은 러시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러시아를 삼킬 궁리를 하겠죠. 그런 방식은 1대1로 하듯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대주고 고금리로 뜯어내고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 관리들을 매수하고 이런 방식들이 쓸 것입니다. 국제유통자본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그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중국 자본, 중국 공산당들의 만행을 지켜봤던 아프리카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반미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원래 프랑스 식민지인데 하도 그 막스 레닌주의 이런 거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반미가 됐거든. 근데 요즘 반미 아니에요. 반중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거기다가 사이즈 페론 때문에.
1대1로 때문에 반중이 됐어요. 러시아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반미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뀌어요. 반중이 돼. 러시아 국민들이 반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때문에. 예. 자존심, 러시아 시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센데, 예? 중국 애들한테 먹힌다. 응? 중국 공산당한테 먹히고, 예? 예? 러시아 관리들은 중국 자본에 매수당하고, 예. 자기네 어떠한 알토란 같은 러시아 광물들이 다 뺏기고 빚지고,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중이 됩니다. 국제 등자본은 노리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한 나라들의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반중입니다. 반중을 노리고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 국민들까지도 이제는 반미가 아닌 반중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인도라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러중이 이렇게 더 밀착하게 되지만 이것은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문제는 굉장히 수백 년 전부터 올라갈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 연관지 있는 중앙아시아 문제, 몽골의 문제, 이건 첨예한 문제예요. 이거는 서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몽골은 예를 들면 몽골 같은 나라는 친러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 반목은 엄청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이 극심해질 것이다. 중로가 더 가까울수록 이 중간에 낀 애들은 더 어떻게 된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르게 쪼개져요. 친미와 친러, 친중, 이런 식으로 친중러와 친미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몽골의 어떤 정치 구성이 여태까지 친러와 친중이었다면, 이제는 친중러와 친미, 친한, 친일, 이런 식으로 구도가 바뀌어질 것이다.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렬령, 서해 수호의 성렬령 20초간 무기면 연설. 그 다음에 워싱턴 한국 핵무장 미국 전략적 이계 부파나. 그래서 오늘도 조은정 아나운서가 날카로운 질문했고요. 이 토마스 컨트리맨의 이름도 멋지고 영화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어떠한 밀리터리 영화 같은 데서 뭔가 장군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상에 아주 인상적인 분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릭 브로고, 이분은 몇 번 나왔죠. 보시면 되고, 딱 보면 얼굴만 보면 이분이 딱 기가 세죠. 이분은 동글동글 스타일이고.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을 주도한 것은 토마스 컨트리맨 이분이 주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핵 공중 폭발 같은 걸 설명했고, 그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요런 얘기, 확장 억제와 핵 억제력을 동일시하는 착각을 일으킨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핵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까지 다 말하는 것이다. 핵 억제력은 당연히 핵무기 이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죠. 한국 여론조사, 시카고 여론조사가 만약에 여론조사 질문을 한미동맹 한국이 핵무기를 한미동맹이 깨지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한류가 명성에 먹칠하는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론조사에서 한국 여론이 핵무기 지지하는 여론이 몇 %가 나올까요? 만약 그래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난 그런 조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걔네들이 좌익 파쇼예요. 그런 지금 좌익 파쇼들은 대한민국이 경제가 망가지고 다 깽판 치더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게 좌익 파쇼들의 속셈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것도 시카고 연구소 이런 데서 왜 했겠어. 국민이 일부러 떡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도 그렇게 던졌겠죠.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압니까? 외교나 이런 핵무기에 대해서, 군사안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핵무기 해야 됩니까? 안 돼. 가지면 좋죠. 가지고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다 찬성하지. 여론조사에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자 되고 싶지. 그러나 앞에 전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의 사지가 절단나고, 당신의 지인들이 다 죽고, 그렇지라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과연 몇 %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지가 절단나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모조리 죽을지라도 부자가 그런 조건이라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과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 핵에 대한 질문, 여론조사란 질문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드라 북핵 3원칙 밝힌 바 있습니다. 인드라 북핵 3원칙도 인드라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간사 한국 핵무기 재배치, 한국에서 핵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지금 대한민국에 핵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미군 부대에 핵을 배치하는 거죠.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와는 원칙적으로는 안 맞지만 비핵화 원칙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인드라가 북핵 3원칙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고, 아침 한개 이거는 한반도 최고 전문가, 안보 전문가죠. 아침 한개님이 스포일링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토 전략 이런 거 재밌죠. 국토 전략이 이런 것들은 재밌게 잘해요. 이런 어떤 항공, 그다음에 어떤 말 제목 그대로 국토 전략이니까 이런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 몰랐는데 북핵 이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옵저버 자격을 갖췄다. 의미가 있다. 저는 한국의 남극 위원회에도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옵저버 자격을.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69시간 노동은 오해. 처음부터 프레임 잘못 짰다. 69시간 프레임 만든 사람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김경률 회계사를 좋아하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정치력이 없어요. 이 정치를 몰라. 김경률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의도적으로 저 69시간제를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는 나름대로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프레임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건데, 이게 김경률 회계사가 정치력이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근로자분들이야 이것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어요. 위에 있는 애들이 좋다고 자이파시 애들이 좋다고 하겠지. 근데 밑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러면 월차 연차 이거 그냥 합쳐가지고 뭐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도 많고 민들아 지인이 이제 그 IBM에서 일할 때 프로젝트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뭐 일요일도 까고 뭐 한 열흘 보름 한 달 쫙 일하고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개발해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친구가 개발하려고 했던 게 그 편의점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됐거든요. 편의점에서 뭐 자세한 건 몰라요. 걔만 너한테 편의점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편의점에서 지금 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그 친구가 만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달 쫙 일하고 한 달 쉬는 거야. 말하자면 집중해서 그런 일은 IT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아요. IBM 회사예요. IBM 외국 회사라고요. 그래서 한 달 쭉 일하고 한 달을 쉰다. 일주일 쫙 일하고 일주일 쉰다. 부어나 세바 같이 나폴리 직관 여기저기 유럽을 다니자란 말이에요. 근로자인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시간 낼 수 있냐? 자기가 그 시간은행 같은 거 자기가 쉬려고 할 때 안 쉬고 그걸 모아뒀다가 쉰다 이거죠. 저는 이게 바로 유연하게 노동유연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기본숙제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은 농노제 기반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성과가 중요하면 이제는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된 시기가 도래할 텐데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하냐? 과로사 운운하기 전에 이제 시간 개념을 우리는 달려야 된다. 이건 19세기 19세기적 유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혁명적인 어떤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주당 몇 시간 이런 논란은 이미 저는 19세기 유물이다. 이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시간 일해도 한 달 임금을 받는 100시간 일해도 한 달 어떤 사람은 100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2시간 일했는데 성과는 2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높아. 이 사람 임금이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이 사람 더 임금을 받아야죠. 100시간을 일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사람 임금을 덜 받아야겠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똑같이 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은 바로 파시라 이거예요. 그 말은 낡은 방식이고 수꼴통적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상상가치론의 관점에서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관념, 19세기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챗GPT 시대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전제하고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기본숙제 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제를 생각하시는데 이럴 땐 지금도 있을 정도의 유연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정치적인 건데 의도적으로 욕먹으려고 작정하고 69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 첫 번째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 가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을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종잣돈이 없어. 종잣돈 하려면 대체 역사 판타지 소설에서 늘 보듯이 종잣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평범하게 일해서는 종잣돈을 못 모아요. 종잣돈을 모아야 가게라도 차리지. 가게 주인이 인드라처럼 인드라 나 3월달 하루도 안 쉬었거든. 주당 40시간?
아니지, 인드라는, 예, 하루에 10시간만 잠아도 주당 70시간이네, 인드라. 예? 최소한 인드라는 주당 70시간이래요. 70시간 이상. 예, 주당 80시간 일할 때도 있고. 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또 저녁에 어떻게 가죠? 예. 뭐지? 대리기사 또 해가지고 투타임 뛴다고 부자 돼야 되니까. 예? 그 사람들은 부자 되지 마. 넌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왜 강요합니까? 예. 그분에게 선택권은 찬스를 줘야 된다. 기회에 찬스를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하면 안 되지. 예? 한다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로 그런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인들아, 문전비 좋아하는 그 지인이 근로자일 때는 주 5일이었는데 지금, 예, 퇴출당하는 바람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 커피 전문점 차렸어요. 빚내서. 그래서 인드라처럼, 예, 하루도 안 쉬고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10시인가 11시에 퇴근해요. 피곤하지 않냐 해도 피곤해도 뭐 자긴 좋대요. 예, 주 5일보다, 예, 월화수목 금금금이 더 좋대요. 자기는. 예, 생존이 먼저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그런 자영업자한테 너 주 5일로 쉬어. 이틀은 가게 문 닫어. 네가 인드라 생존을 책임질 거냐? 생계를 책임질 거야? 안 그래요? 자, 그리고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운전비 지지자라도 그 정교조 애들 싫어하듯이, 자기 애들 가르치는 애가 정교조 교사 들어오면 싫어하듯이 이거에 대해서 큰 반발을 딱 여러 손전을 해봤을 거야. 이 상층부 이론적으로 막 하는 애들, 실제로 거기 일하지 않는 사람들, 예, 노동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놈들이 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반발해. 기레기들, 말빨 좋잖아. 이런 애들이 하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빠꼼이에요. 이런 거에 제일 민감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 예.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다수는 무슨 뭐, 예? 예, 과로사네 뭐네 이런 건데, 그 이전에, 예, 대한민국 시민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 문제 삼지 않아요. 언론에서 한국 찌라시들이,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가디언이나 이런 데는 원래 이제 가디언은 저쪽이니까, 예, 자유좌파 쪽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다 생각해서 쓴 거고,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쓴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시민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MZ세대가, 청년세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걸로, 예,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시간 이슈를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예, 좀 이렇게 헛똑똑이들, 예, 책으로만 막스 이런 뭐를 막스라인즘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애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렬형이 사고 쳤네, 일부러 사고 친 거야. 이거는, 예, 어쨌든 이걸로 여러분, 예, 성렬형 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표 좀 가져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러 했어요. 예, 예를 들면 69시간 프레임 이런 거 없이 이거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거든. 예, 예,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 시사 채널 구독 취소했어요. 예, 안타까워. 너무 애들이, 예, 좀 약간 책상 물리만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김종화의, 예, 대한민국 선거력 법칙론, 예,
세훈형, 원희룡, 인드라가 이제 예산 문제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또 세훈형이 예술 문제 얘기하셨고, 원희룡도 이제 또 이런 얘기 세금 또 그렇게 하면서 예산 문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신 사회범의 지명이 스타일이네요. 야, 대단하네 친구. 그 다음에 문전비가 광랜 청서 물러온다. 혼연과 한전부채. 문전비, 무능부패. 진짜 한심하죠. 이완영만도 못한 매국노예요, 매국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일보죠. 이건 한일 정상회담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 한미의 동맹 강화 반대. 이런 식으로 자유우파 방송에서 일본 언론을, 일본 찌라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즈 이런 걸 인용하라고요. 뭐 프랑스의 르피가르, 영국의 타임즈, 이런 걸 인용해야지. 일본 찌라시를 갖고서 무슨, 당신들의 한계야 그게. 공부 좀 하세요, 외교에 대해서. 당신들이 까는 준석이, 인나라 준석이도 좋아하지만 준석이가 윤핵관 건 인나라 비판했잖아. 그래도 준석이는 당신들보다 외교는 알아, 걔가. 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민주주의 정상회의, 김성한, 핵심, 박진 외무장과 함께 굉장히 똑똑하신 양반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안보를 성렬형과 박진, 그다음에 김성한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한, 박진 이기 때문이죠. 외교 전문가들입니다. 빠삭해요. 이제 고위급으로 거의 그냥 실시간 서로 교류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이렇게 이제 돌려가게 했고, 그 다음 김수경, 이렇게 김수경, 이 한신대 교수가 인드라 방송을 봤나요? 인드라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네요. 일본에는 우익파쇼, 반쪽아베, 대한민국에는 문전비, 반쪽노면, 좌익파쇼, 양쪽 애들이 지금 대다수 한일 시민들의 어떤 를 왜곡시키고 있다. 국민 정서를. 한국인과 일본인, 일본인과 한국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면 반쪽아베, 우익파쇼, 그리고 반쪽아베, 우익파쇼에 매수당한 거, 거의 사실상 매수당한 걸로 임명받은 그런 대한민국의 좌익파쇼, 문전비, 반쪽노면, 그리고 북쪽의 그 반쪽일성, 반쪽정원 꽃돼지, 이런 애들이만 없어지면 한일 간의 관계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처럼 함께 갈 수 있다. 양국의 역사적 앙금이 얼마나 없으니까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 같이 가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파쇼가 문제입니다. 반쪽노면, 문전비, 쥐명이, 반쪽아베류, 기시다 인기가 높아진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시다 인기가 높아져야 돼. 그래야 반쪽아베 손 벌리지 않는다고. 기시다 인기가 낮으면 다시 또 선거철 맞이해서
예? 독도 관련 망언 이런 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낮으니까. 기시다 인기가 높아지면 굳이 그런 망언 쏟아댈 일이 선거철에 없어. 안 그래요? 기시다 인기가 높아져야 돼. 성렬형이 잘한 거야. 국기본 판그림에서 그렇게 나온 거야. 니네들이 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기시다 인기가 높아졌다고 막 그러는 건데, 기시다가 이 반적 아베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우파 쪽으로 가주는 게 국기본이 원하는 거고, 인드라도 원하는 거고, 세계인이 원하는 거야. 알겠어? 기시다가 자꾸 반적 아베 쪽으로 자꾸 얼굴마다로 전락하길 니네들이 바라는 놈들이 바로 맹꽁 씨파르고 반쪽 노면이고 문전비고 지명이 아니야. 어? 이 쓰레기들아, 이 파시스트들아, 안 그래?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동훈 장관 인드라의 대선 법칙에 따르면 한동훈은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로다. 제로라는 건 없죠. 1% 이하다.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한동훈 좋아합니다. 언젠가 한동훈이 큰 몫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5대4 나왔죠. 그래서 이게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명이가 국회 표결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그것과 같아. 예? 주명이가 국회에서 그렇게 방탄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 정서가 나빠졌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5대4야.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시민들이라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4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만장일치다 이러면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나 5대4야. 근데 이게 헌법재판 애들이 상당수가 다 문전비 때 다 임명받은 애야. 이게 뭐냐면은 이든영 때 트럼프 때 임명한 대법원 애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그 영향 받아 가지고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든영이 선전했단 말이에요. 원래 중간 선거 때는 여당이 많이 지게 돼 있는 게 미국 선거의 관례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든영이 선전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차기 총선에서 국힘당이 압승하면 지명의 방탄국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문제 하면서 여러분들은, 국민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성렬형만 대통령 되면 다 바뀌는 줄 알아요. 다 안 바뀌어요. 아직도 70% 이상의 좌의 파쇼 애들에게 가 있단 말이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그죠?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려면 어떻게 되지? 총선에서 힘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끔. 성렬형을 일할 수 있게끔. 한번 더 밀어줘야 되겠구나. 그때 제대로 성렬형의 어떠한 검증이 가능하겠구나. 지금 이대로는 성렬형의 대통령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 외교, 경제 분야에서 굉장한 대한민국 시민을 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 체감을 위해서 차기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현재까지 나가고 있다. 이런 거는 진짜 정치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차기 총선에서 자꾸 국힘당이 압승하는 그림만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뭐 인드라가 무슨 모든 것들이 확증 편향이라 가서 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냉정하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성렬형이 실수하셨네. 패착이네.
이런 건 제가 지적해요. 진짜 냉정하게, 냉정한 사람이잖아. 이런 건 아니다 이다. 예, 지적할 건 다 지적하잖아요. 잘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인들아 볼 때 이 정도는 국제유통자본, 예, 국제선거팀인 알파독이 뭔가 큰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주소 노출 경찰관 2명을 경징계했네요. 서울경찰청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공무원 집단이 이제 경찰인데,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니파시즘 고찰, 뭐 CFR 기사, 그 다음에 이 정도로